남은 시간 좀 마무리해보자. 25분 남았는데 그 20번 우리 방금 그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우리 한번 만들어가지고 얘를 노트나 같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냥 막 만들어볼게. 자, fx가 쫓창계 수가 2인 3차식이래요. 그랬을 때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f의 4는 얼마입니까? 관련된 기본 예제 문제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식을 작성, 뭐 어떻게 작성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배웠던 개념으로 이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자유롭게 일부 또는 전부 활용할 수 있는가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봐. 본인이 되는지. 이게 되면 20번 문제도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나도 답을 모른다. 그럴 거예요. 나도 지금 볼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뭐 얘도 다 마찬가지예요. EX 제곱, E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렇게 해도 풀리는데 우리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활용을 하면 식 작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너희들이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까지가 완성이 된 거니까
이제 식을 다루는 자유도가 조금 높아진 거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36이라 정답해보고 맞니? 얘들아? 30 나왔니? 오케이 좋아요. 되신 분들은 오케이 좋습니다. 안 된 친구들은 될 때까지 연습하시고 다음 초음고는 이제 10대 거의 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만 조금 얘기를 하자. 잠깐만. 초음고 문제에서 제대로 이거를 푸는 친구들이 어떤 문제냐. 16번 문제. 16번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거 개별적으로 거의 다 질문을 받아주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16번 문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 번 좀 더 짚고 넘어가자. 초음고 그것만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생각이 있지. 이거 풍산자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고난도 문제로 가면 이런 개념이죠.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만 좀 해보면 이게 fx 곱하기 gx가 뭐 3x 4제곱 어쩌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fx 곱하기 gx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더라? 한 사람 불러줄래 혹시? 인수분해? 이거 3에 x 잠깐만 이거 1 2의 개수하기 x 플러스 1 도대하기잖아. x 플러스 1에 제곱에 암산이 좀 안 되는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x 플러스 3 여기다 잠깐만 1 y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 맞나?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 이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했을 때 물론 지금 2차랑 2차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인수가 4개잖아요. 1차식이 4개잖아요. 그럼 둘둘 나눠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F랑 G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족관에서 F2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X-2라는 건 무조건 G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3개를 하나, 2개로 나눌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1을 2개 다 갖고 있는 거랑 여기에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x 플러스 1 한 개에 x 플러스 3을 f가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2는 반드시 g가 가지고 있으면서 x 플러스 1을 한 개를 또 g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자연스럽게 케이스가 나눠지겠다.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거 곱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3이잖아요. 3. 그럼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3이라고 해서 이게 한쪽이 3이고 한쪽이 1이겠거니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조합 자체가 무한계죠. 무한계. 최고차항의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어서 곱했을 때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이 F랑 G라는 식을 곱했을 때 있잖아.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자. 뭐 X의 4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간대요. 너희들이 멋대로 F는 일단 둘 다 2차식이라는 문제에 X제곱으로 출발할 거고 G도 1X제곱으로 출발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진짜 실제로 많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어서 1이 된 건지 3분의 1이어서 1이 된 건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곱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다라는 걸로부터 원래 1, 3, 3, 1 이런 걸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줄이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문장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16번 이 창의 계수가 자연수다 라는 말이 가장 중요했던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했던 조건. 그 말 때문에 이 3을 내가 자연수 2개로 찢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얘가 소수기 때문에 1, 3, 3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3을 보자마자 그냥 멋대로 1, 3, 3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원래 그 말이 없었으면 얘는 얼마든지 무한개의 조합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풍산자에서도 너희들 그 실전 보라색 문제 풀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 곱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어. 이거 너희들이 1 이것만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였고 뭐 그 문제에서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단정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수히 많은 조합이 있고 그것들을 압축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곱한 결과가 나오면 최고창의 개수의 이 조합을 한정지어주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를 K라고 두고 여기를 K분의 1이라고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정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을 때. 자, 마무리해보면 여기가 지금 조합, 경우수 자체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을 가져갈 수도 있어. 그래서 3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여기가 3 달고 있고 여기가 1 달고 있는 거랑 여기가 1 달고 있고 여기가 3 달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상의 케이스가 4개였다라는 겁니다. 4개.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G3, G가 가질 수 있는, G에다가 3 넣었을 때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1 곱하기 6이어서 이만큼이 일단 6 되는 거니까 만약에 달고 있는 개수가 1이었으면 6 나왔을 거고 3이었으면 18 나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3 집어넣으면 1 곱하기 4니까 이만큼이 4가 되는 거라서 달고 있는 게 1이었으면 4였고요 3이었으면 12가 되는 거라 이 4개의 후보 중에 제일 큰 거는 18일 거고 제일 작은 거는 4가 돼서 정답은 뭐 22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16번에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위에다가 곱의 결과를 가지고 곱의 결과 각각의 최고차 개수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말로 정해가지고 그 예시가 지금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인 거죠. 곱했을 때 1x 제곱이야. 얘가 x제곱 x제곱이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는 갈 수가 없고 얘는 안 되고요. 뭐 이거 거꾸로는 당연히 맞겠지. 얘는 맞겠고. 오케이. 자, 그리고요. 거기 17번 문제도 17번 문제까지만 하고요. 지금 시간 괜찮지? 오케이. 17번 문제하고 조금만 일찍 맞춰줄게, 얘들아. 17번 문제 가봅시다. 17번 문제. 17번도 여기서 이 풀이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작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일단 이거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밑줄 쳐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1 플러스 i라는 놈의 2m 어떤 자연수 제곱만큼 하는 거랑 마이너스 2의 3n 제곱에 마이너스는 괄호가 안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i랑 같게끔 하는 모든 자연수 순서상 mn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얘도 당연히 이 등장하는 복소수 자체가 회전 복소수와 관련이 있는 거기는 하지만 얘는 뭐 지금 어차피 거듭제곱 돼 있는 지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또 크게 앞으로 빼고서 회전복소수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더 복잡한 거고 내가 회전복소수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줬지만 모든 걸 다 복소 표면으로 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이 꼴을 지금 비교 분석을 해서 내가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다라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 계산이었죠.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보자마자 2i인 거가 눈에 들어가야 돼. 이런 거에서도 내가 외우라고 한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여기서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라는 순원수가 된다는 거 물론 계산하면 이거 누구나 다 알겠지만 내가 이미 요놈의 제곱이 2i라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라면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2i의 m제곱으로 쓰는 게 훨씬 분석하는 게 쉽겠구나라는 생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야. 무리한 생각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한 거지. 자주 나오는 계산들은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나온 김에 이거 1-i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2i일 거고요. 1 플러스 i분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실수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i고 1-i분의 1 플러스 i 이런 것들은 플러스 i고 i분의 1은 마이너스 i고 내가 프린트에다 다 적어줬으니까 나와야 되는 것들은 이건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티가 나오셔야 된다. 그런 거의 의미도 내가 강조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도 강조를 했던 거예요.
얘가 2의 m제곱 지수의 분배를 통해서 뭐 i의 m제곱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센스가 들어가는 거였죠? 여기가 2의 3n제곱이고 요 마이너스를 i에다가 붙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차피 2의 거듭제곱들이 숨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과정 자체가 조금 센스가 필요하긴 했지만 2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 그리고 i의 n제곱과 마이너스 i가 있는데 여기 우변에 이 마이너스 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얘가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그렇지? 이를 자연수 거듭제곱한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i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m은 참고로 우리가 짝수나 홀수, 너희들 중학교 때부터 학습되어 있던 건 이런 거겠지? 짝수나 홀수를 내가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는 2k 플러스 1 양의 짝수, 양의 홀수를 표현할 때는 얘가 k는 자연수다 뭐 이렇게 잠깐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k 플러스 2 해가지고 둘 다 k는 뭐 음이 아닌 정수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숫자, 자연수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몇의 배수다, 짝수다, 홀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문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복수수에도 내가 n이 뭐 4k 플러스 3꼴이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여기서도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려면 이게 4k 플러스 3꼴이가 되는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 m은 4k 플러스 3꼴이에요. 내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적을 때 이 k, 내가 도입한 이 k는 의미 아닌 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0부터 집어넣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0 넣으면 3, 1 넣으면 7, 2 넣으면 11 이런 것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로 설정을 하고 조금 더 구체화를 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야. 자, 그러면 이제 m이 이런 꼴의 자연수가 되는 순간 i의 m제곱이 마이너스 i를 커버치는 건 끝났어.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2의 m제곱이랑 2의 3n제곱도 같아야 이게 진짜로 같아지는 거잖아. 따라서 이 4k 플러스 3꼴의 m은 동시에 3n이랑도 같아야 돼. 맞지? 그치? 그래서 m이랑 3n이랑 같고 요 m이 이런 꼴이어야지 마이너스 i까지 커버쳐주면서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난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막혔을 거고요. m하고 n은 모두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설계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더.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n은 꼴로 정리를 하시면 얘가 3분의 4k 더하기 3꼴이어야 돼. 내가 이미 m을 k를 이용해서 꼴 표현을 했으니까 m과 n은 엮여있기 때문에 n은 k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나와야 하는데 근데 얘조차도 자연수가 돼야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분의 3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위에가 3의 배수가 돼야지 자연수가 될 텐데 결국엔 k 앞에 4가 즉 3의 배수가 아닌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k가 3의 배수여야 한다는 정보가 한 번 더 반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설정했던 k 자체가 또다시 3의 배수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k1까지 또 도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k는 또다시 여기에서 k1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뭐 1부터인지 0부터인지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될 거야. 의미 아닌 정수예요. 왜? k1 자리에다 0 들어가도 돼. 이게 실제로 k가 0이어도 되는 상황인 거거든? 3분의 3도 자연수 1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애초에 k는 0부터 가능한 거였죠? 그러면 k가 0부터 가능한 거니까 내가 3의 배수라는 정보를 반영해서 3k1이라고 했으면 k1도 0부터 가능한 거지. 0부터. 자, 그러면 내가 두 단계에 거쳐서 이제 이렇게 k꼴로 표현하는 건 좀 부족했어. 자연수라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내가 k1까지 끌고 와서 이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m은 처음에 4k 더하기 3꼴이었지만 k는 또다시 3k1꼴이어야 돼요. 여기다 3k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12k
K1 더하기 3 꼬라지고 동시에 같은 K1을 공유하면서 n은 여기다가 3K1을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3, 3으로 나눈 거니까 4 더하기 1, 4K1 플러스 1꼴이다. 이게 이제 정수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이거든. 숫자의 어떤 특징들, 자연수, 정수의 특징들을 알아낼수록 알아낼 때마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면서 계속 정보를 반영하면서 구체화 하시는 거야. 그러면 드디어 이제 m과 n을 동시에 자연수로 만들면서도 이 등호를 성립시키는 그런 조합이 완성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K1자리, K1은 의미하는 정수니까 0부터 몇 가지 집어넣어 볼 수가 있겠는가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K1 자리에 이제 0이 들어간다면 이 MN의 조합 자체가 3, 1이 되는 거고요. 하나를 찾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우리가 둘 다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리미트까지 걸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 얘가 큰 거니까 8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K1 자리에 8까지 집어넣어 보시면 이 MN 조합 자체가 등호를 성립시키면서도 자연수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그 조합 자체가 99랑 33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99랑 33까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자연수 조합들까지 하면 결국엔 0부터 8까지 9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쌤이 하는 대로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정수를 다루려면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죠. 구체화하는 거. 처음에 1단계로 K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 얘가 3의 배수이기까지도 해야 되네. 한 번 더 정수를 반영해서 또다시 3K1까지 끌고 왔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K1에 대한 표현으로 만들어 봤을 때 우리는 M은 12K1 더하기 3꼴, N은 4K1 더하기 3꼴 똑같은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한 자연수 구성이 완성이 된다. 연습을 몇 번만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이 문제는 17번까지 했고 이제 마칠 건데요. 나머지는 괜찮지 얘들아? 안 괜찮은가? 나머지 문제들 최대한 다 받아주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 낸 문제가 84페이지에 있는 13번, 14번 문제였고 14번 물론 숫자를 좀 바꾸긴 했지만 13번, 14번 문제였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20번에서 그 나조건 해석 못한 친구들도 한번 완성하고 얘가 A의 얼마야? 20번에 나눴던 그거 한마디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여기 x 축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얘가 fx씩 작성을 했을 텐데 가족권을 가지고 근데 그게 2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b가 뭐라는 얘기예요? b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2인 거죠? 2 그죠? 여기가 2여야 이거 넘어가가지고 능력을 정리했을 때 완전 제곱식은 0꼴만 남게 되면서 그래야 중근을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내용인 거죠.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정리가 된다. 이 세 개의 박자, 세 박자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조건을 보시면 내가 설정한 이 비자리가 그냥 2란 얘기구나. 그렇게 바로 얻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까지 다시 한번 적으실 분들은 적어놓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얘들아. 숙제는 그리고 우리 풍산자 있잖아. 숙제가 너무 많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뒤에 내신, 주황색 번호 문제랑 내신 어쩌고 하는 문제 있거든? 그리고 실전, 보라색 문제 그것만 풀어도 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좀 됐다 싶은 친구들은 뒤쪽에 있는 이제 내신 문제랑 고난도 문제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 수가 한 4분의 1로 줄어들 거거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1개예요. 1개. 톡방에다가 정리해줄게.